띵스앤테일스의 세 번째 인터뷰는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1979년 유한성님과 우리은행 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난 유한성님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유머러스하고 말투는 경쾌했죠. 하지만 사연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늦게 취업을 했고 퇴사 후 시작한 사업은 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우리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이 여정을 그와 함께 했습니다. 유한성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유한성이다.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32 늦깎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던 그날들이다. 사실 나는 한참을 돌아왔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며 남들보다 긴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열정이 있었다. 새벽 5시 도서관 카드리더에 찍히는 깡마른 삑 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연구실 냉장고의 싸구려 캔커피가 내 혈액의 절반쯤을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자 균열이 났다. 내가 잡은 주제는 현장에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애매했다. 실험은 IRB 심사에 막혀 일정이 미뤄졌고 대체 계획으로 돌린 설문은 응답률이 바닥이었다. 한 번은 투고한 논문이 연구 설계는 진지하나 기여가 불분명하다는 심사평과 함께 반려됐고, 다른 한 번은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보류됐다. 연구비도 문제였다. 교수님이 따오신 3년짜리 과제가 종료되면서 랩 전체가 허리를 졸라매야 했고, 장비 유지비가 빠지자 내 실험은 다음 달로 또 다음 학기로 밀렸다. 나는 매일 수정된 연구계획서 파일을 만들며 자책했고, 회의록에 적힌 마일스톤은 늘 빨간색이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엔 여기까지 온 것도 좋다. 다음엔 이 포인트를 보자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일정표를 오래 들여다본 뒤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날 교수실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다. 책과 출력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너머에서 교수님이 내 초안을 넘기다 말고 안경을 벗었다. 한성 씨, 이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해? 톤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있었다. 내 일정은 이미 1년 넘게 미끄러졌고, 학과는 복수의 장학금 컷을 예고했고, 동기 둘은 포닥 자리를 잡아 떠난 뒤였다. 교수님 입장에선 한정된 연구비와 랩의 실적을 관리해야 했다. 내 논문 주제는 논리적으로야 방어가 가능했지만 언제, 무엇을, 어디에 내겠다는 확정 문장이 비어 있었다. 끈기만으로는 안 되는 구간이 있어. 각오가 남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볼지 지금이 결심할 때야.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손절도 아니었다. 현실을 같이 직면하자는 신호였다. 연구실 문을 나왔을 때 복도에 겨울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고 내 그림자는 희미했다. 그제야 인정했다. 나의 문제는 열정의 부재가 아니라 방향의 결핍이었다. 그래서 접었다. 박사 과정은 여기까지. 이제라도 취업을 해야겠다고 아주 현실적인 결심을 했다. 취업 준비는 녹록지 않았다. 자기소개서에는 늦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를 10번쯤 변주했었고, 면접장 문 앞에서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문지르다 얼룩을 만들었다. 왜 이렇게 늦게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엔 솔직했다. 학문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배운 끈기와 정밀함을 이제 조직에서 성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답하고 나오며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전화가 왔다. 합격입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오래 숨을 골랐다. 기쁘면서도 이상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길일까? 미련은 정말 털었나? 기쁨과 허전함이 동시에 가슴을 두드렸다. 어쨌든 회사에 합류했다. 첫 출근 전날 셔츠를 3번 다리고 넥타이 매듭을 10번 연습했다. 정신없는 출근 첫날 사무실 안내를 해주던 대리가 말했다. 어서 와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 말 한 줄에 눈앞이 뜨겁게 번졌다. 그리고 가장 설레던 의식, 급여 통장 개설. 나는 회사가 정해준 우리은행 충정로 한경 지점으로 향했다. 회사에서 은행까지 걷는 동안 괜히 등을 펴고 걸었다. 그리고 창구에서 파란 통장을 건네봤자 그건 금융상품이 아니라 어른의 이름표 같았다.
내 이름 유한성이 인쇄된 그 얇은 종이가 오래 기다린 통과 의뢰를 인정해주는 듯 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나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거웠다. 점심마다 신입은 커피 심부름도 해야지 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3도 납기 마감에 맞춰 팀이 같이 땀 흘리면 묘한 전우회가 생겼다. 퇴근 후에는 종종 동료들과 술자리를 이어갔고 노래방에서 가슴 아파도를 고음으로 찍다가 목이 쉬어도 좋았다. 늦게 시작했지만 나도 섞인다는 감각이 생겼다. 그리고 운명의 월급날. 나는 급여를 확인하자마자 괜시리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울컥은 잠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말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친구들의 응원과 이어진 술자리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집에 가서는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누르고 메모에 적었다. 첫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한성아, 엄마 받았어. 잘했다. 그 짧은 문장에 울컥했다. 밤에는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보았다. 내 이름이 찍힌 우리은행 통장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보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37의 결혼, 이듬해 아들까지 얻었다. 행복이 커지면 지출도 커진다. 분유값, 월세, 대출이자, 아이 보험.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문장이 자라났다. 이대로는 부족하다. 더 벌어야 한다. 그리고 무모한 용기가 합리적 계산을 눌렀다. 퇴사. 마지막 날 부장님은 고생 많았다. 잘 해봐. 라며 악수했고 몇몇 동료는 케이크를 사와 박수쳤다. 겉은 따뜻했지만 구석에서 낮게 스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사업한다고? 쉽지 않을 텐데 곧 구직 사이트에 다시 뜨겠지. 의심, 걱정, 약간의 질투가 섞인 현실적인 수군거림. 나는 한번 심호흡하고 속으로만 답했다. 두고 봐라. 내가 택한 건 전자부품 유통업. 기계부품과는 결이 달랐지만 나는 호언장담했다. 전자부품은 미래다. 이제 내가 시대를 탄다. 초반엔 몇 건이 터지며 돈이 돌았다. 아내에게 봐, 흐름이 보여 라고 으스댔다. 그러나 곧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 보름 정도 늦는 수준이라 곧 들어오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매출은 장부에만 존재했고 통장은 텅 비어갔다. 그 와중에 믿었던 동업자가 문제였다. 재고 일부를 헐값에 빼돌린 흔적을 남긴 채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다. 나는 황급히 거래처에 뛰어다니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사정했지만 기다려줄 곳은 없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부품이 산처럼 쌓여갔다. 보관료만 나갔고 카드 결제일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결제를 위해 단기 대출을 돌렸고 카드론까지 손댔다. 한 달 버티자 빚이 몇백만 원, 두 달 버티자 1,000만 원, 새해를 지나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엑셀 파일을 열면 매출 시트에는 파란 글자가, 부채 시트에는 붉은 숫자가 늘어났다. 나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 는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버틸수록 마이너스는 커졌다. 결국 한때는 사업가의 길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나의 선택이 매달 원리금 고지서를 껴안고 한숨 쉬는 현실이 되었다. 결정적 하루. 담배 하나 사려고 찾은 편의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 빚이 쌓이면서 통장이 압류된 것이다. 당시 쓰고 있던 신한은행 통장은 압류가 됐고 나의 첫 월급 통장 그리고 나의 용돈 아내에게 받아 쓰던 이 쌓이던 우리은행 통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머리는 하얘졌다. 나는 허탈해서 웃음이 났고 아내는 울었다. 이게 웃겨? 라는 아내의 외침에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군 채 생각했다. 생활은 빠듯해지고 부부싸움은 늘었다.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잠깐만 이라는 말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신다며 도움을 주셨다. 이런 내게 마지막 희망은 회생이었다. 이를 통해 나는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 채권자에게 조금이나마 돈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통장은 풀렸지만 생활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예전 그 회사 문을 두드렸다. 혹시 자리 있습니까?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한성 씨, 자리는 늘 있지.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회사는 나를 다시 받아주었다. 출근 첫날 동료들은 따뜻하게 말했다.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요. 예전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엔 위로와 격려가 진심이었다. 인사팀에서 급여 통장 계좌번호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나는 서랍에서 오래 묵은 그 파란 통장을 꺼냈다. 32에 처음 발급받아 환희를 안겨주고 붉은 글씨로 압류를 알리던 그 통장. 다시 회사의 급여 통장이 된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 ATM에 찍힌 월급 내역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다시 이 통장으로 시작한다. 이제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다. 큰 돈은 못 벌지만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내게 속삭인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버티고 있다.